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의 박구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파이널 합격서라고 있죠? 이 중에 최종 핵심 이론 총 100가지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부터 농지법까지 총 핵심적인 해서 총 몇 개가 나온다? 총 100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가지고 핵심 정리 1, 핵심 정리 2 해서 총 100번까지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요것만 뽑고 뽑아서 X 요것만 뽑은 겁니다. 그런데도 내용이 워낙 공법이 많다 보니까 분량이 작진 않아요. 그러나 요거는 시험장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내용이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진행돼요. 총 8시간에 걸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면서 반드시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내 거로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 또 요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백선 문제가 있습니다. 요 관련돼서 바로 들어가요. 그 여기 나오면 책 뒤에 보면 문제 100개 있죠? 근데 백선은 전부 다 옳은 걸 고르라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지문 5개 중에 4개는 틀린 거겠죠? 그 틀린 것도 한 군데만 틀린 게 아니라 하나의 지문 속에서 2군데, 3군데 막 틀린 게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을 때 어디를 틀리게 낼지 이걸 잘 모르거든요. 가서 가급적 틀리게 낼 곳만 골라가지고 전부 다 틀리게 내버렸어.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할 때 정확하게 어디가 시험 문제 날 것이고 어떻게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만 뽑아놓은 겁니다. 그건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 꼭 나는 지문들, 그것만 백선 문제로 다 뽑아놨으니까 요거랑 2가지를 본다면 상호 보완작용으로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럼 이제 우리 이론 정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자, 핵심 정리. 자, 용어 정의 1번부터 봅니다.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죠? 여기는 원래 용어 정의가 21개가 있어요. 그래서 21가지 다 외울 게 아니고 또 나머지들은 진도 나가면서 안에서 용어 정의 볼 건 볼 것이고, 여기서만 보는 건 여기 5가지만 뽑아놨습니다.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뭘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뭐 하려고? 자기 관할구역을, 한마디로 이게 뭐죠? 자기 관할구역, 특광, 특시 뜻도 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으로서 총 몇 가지가 있다? 여기는 6가지로 써놨는데 우리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보라 그랬죠? 5가지로 줄여서 외웠었죠. 뭐라고? 용기도 정지.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그때 여기 뭐죠? 1번하고 2번을 합쳐서 이걸 용으로 봤죠. 즉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항구역, 시가와주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요거하고 또 하나 6번에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걸 이쪽으로 끌어올려서 2번과 6번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걸 용도구역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1번과 2번을 합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요거는 뭐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도시군을 수립하는 것,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거 2번, 6번 묶어서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세 번째, 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둘로 쪼개라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또 하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래가지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묶어서 용,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게 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게 도, 정비사업에 관한 게 정,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 해가지고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는, 이게 도시공간을 수립하는 내용. 자, 두 번째, 그럼 기반시설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무려 7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7가지를 다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정리하자? 시험 문제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걸 먼저 해오라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바로 환경기초시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은 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뭐뭐 있다 그랬죠?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합쳐서 뭐를 짜면서 합폐, 수폐, 빛. 무슨 뜻이다? 하도 폐되고 수시로 폐돼서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르는 걸 뭐라 부른다? 환경 기초시설이란다. 합폐, 수폐, 빛. 5가지죠? 두 번째는 뭐죠? 보건, 위생시설을 정의하라 그랬죠.
보건위생시설에는 몇 가지만 있다? 세 가지.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제시설,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은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시설에 속한다. 최소한 이 세 가지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또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마지막 도시군 계획사업,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셔야 되죠.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이런 기반시설 있죠?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 뭐한 거? 어디다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뭐죠? 바로 그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뭐하는 거?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저씨들이 밤중에 도로공사하고 있으면 인사드리라 그랬죠. 뭐라고 인사하라 그랬죠? 아저씨, 이 무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과 또 재개발청가축 같은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걸 뭐하는 거야?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라는 용어 정의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정의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로서는 뭐가 나온다?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고 세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럼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라 그랬죠.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첫째,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건 최고대빵 국장이 정하고 같은 돈에다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두 사람으로 압축됩니다. 누구누구? 국장과 도지사. 그런데 이 지정권자들한테 뭐 하는 자 있다? 여기에다가 광역계획권 좀 지정해 주세요. 지정한 것 좀 변경해 주세요라고 지정 또는 변경을 뭐 하는 자들이 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가 요청할 수 있죠? 첫째, 중앙행정위의 장관들이죠. 또 시도사, 또 밑에 시장수. 그래서 중앙행정위장, 시도사, 시장수들이 누구한테?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의사한테 여기다 광역계획은 좀 지정해달라고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합니다. 이걸 전제를 해놓고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까? 수립권자죠. 자, 수립권자는 어떻게 정리하죠? 지정권자에 따라서 정리해야 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면 누가 수립해야 되죠? 원칙은 국장은 지정만 해주고 밑에 있는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장이 지정해주면 수립권자는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뭐가 있다? 예외, 아니래. 국장이, 지정권자인 국장이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두 가지.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면 국장이 직접 지정해야 되고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되고 또 하나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누구로부터? 관할 수립권자인 시도의사로부터 뭐가 올라오지 않는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이 올라오지 않더라는 얘기죠. 승인 신청이 없으면 일단 누가? 열받은 국장이 지가 직접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서는 지정권자인 국장과 원칙자인 수립권자인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여한다가 아니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시도사가 국장님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 또 하나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국장과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지만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해야 될까? 도의사 밑에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정권자인 도의사가 직접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수립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도지사가 자기가 직접 수립하여야 합니다. 근데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 예, 있어요. 어떤 경우?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광역권을 지어지면 원래는 누가 수립하죠? 이거 시장군수들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랬잖아. 근데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려고 지들끼리 모였어. 야, 너 하겠니? 아, 못하겠는데? 너도 하겠니? 못하겠는데? 지들끼리 모여서 뭐한 결과? 협의를 거쳤는데 협의한 결과 하겠대, 못하겠대, 지들은 못하겠대. 그럼 누굴 찾아가자? 지정권자인 도의사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자? 도의사님, 저희들끼리 협의한 결과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좀 수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도의사한테 수립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이거죠. 이때는 그냥 요청이 아니라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말을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는 저 단어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밑에 아니야 지정권자인 도지사와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지들끼리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지정권자인 도지사와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대. 어떤 경우? 바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이게 중요한 거죠. 요 위에 있는 거하고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는 거하고 도의사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의 차이점이 여기 협의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또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의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거,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해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니까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원래 국장이 지정해주면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고 도의사가 지정해주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죠? 지들끼리 공동으로 수립하려고 했더니 그럼 협의가 돼야 되잖아. 문제는 자기들끼리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짤래라는 문제죠. 자, 먼저 시도사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도사들은 누굴 찾아간다? 지정권자인 국장 찾아갑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뭐라고 하죠? 국장님, 저희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려고 협의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뭐 해주세요? 조정해 주세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도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공동을 한다는 것, 그 분쟁 자기들끼리 공동 수립권자들 같이 올라가는 거고 단독이라는 건 그 중에 한두 명만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 단독으로 조정 신청 들어왔을 때만 국장은 뭘 한단다? 다시 일정한 기간을 주고 협의를 권고합니다. 그 협의 권고를 주고 다시 가서 협의하라는 얘기죠. 그래도 안 된다. 그때 가서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고 공동으로 조정 신청 들었을 때 바로 조정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수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죠? 머리점을 짜서 기공지승 송공열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죠. 기공지승 송공열 기초조사 공청개최. 이때 공청회는 왜 개최하죠?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을 개최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건 자, 시도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 또는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걸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라고 하고 이때 승인받으러 가야 되죠. 누구는 시도사는 국장한테 승인받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건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된다. 그럼 승인 내주고 송부하고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시키면 광역도시의 수립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 몇 번? 3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3번은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핵 성격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하는 그 지역에 이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부합하지 않고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이게 우선한다라는 게 성격이고 자,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지니까 오직 앞에 오직이란 말이 들어있어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한마디로 관할구역의 장만 수립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이나 도지사나 구청장, 국도구, 국토구는 수립할 수 없다는 걸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서 수립하죠? 당연히 관할구의 장들만 수립하니까 원칙적으로는 자기 관할구에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 두 군데 있습니다. 즉
특광, 특시, 특도는 반드시 수립하고 시군 중에서 수립하지 않는 지역이 있죠. 어디죠? 첫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자기 관할구역 시군 전부에 이미 뭐가 수립돼 있고 광역도시에 수립돼 있고 그 광역도시의 내용에 뭐 들어있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광역도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데서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항상 자기 관역에서는 수립할까? 아니요. 예외가 있습니다. 어디도 포함할 수 있어?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미리 인접한 관역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소가 미리 뭐는 해야 돼? 협의는 하여야 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는 뭐랬죠? 맞따서 어떻게 그랬죠? 기공지, 확승, 송공열. 기공지, 확승, 송공열. 이랬죠? 제일 먼저 기초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뭘 거쳐야 되죠?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미 뭐 했었어?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면 지금 위반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그걸 수립하지 포함해서 하지 아니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청회차는 광역도시가 똑같습니다.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세 번째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죠. 각각 관할구의 장들이 수립하죠. 자기의 관할구에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라. 그 다음에 확정 절차와 승인 절차로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누가 수립한 것? 중간대빵, 특광, 특시, 특도 네 사람이 수립한 건 관계 행정기관장들하고 협의하는데 그 속에 누가 들어있다? 국토교통부장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특광, 특시, 특도 네 사람은 국장과 협의를 거쳐야 되지 국장한테 승인받는다면 틀린다는 걸 조심하시고 누구만 승인받는다? 쫄따구인 시장군수들만 자기들이 수립한 걸 가지고 위에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러 간다는 것. 승인권자는 여기 도지사만 있지 국장은 승인권자가 아니라는 것. 이거를 아주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송부하고 공고하고 역시 30일 이상 열람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가 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또는 기본방침, 더 나가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걸 거친다는 것.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핵심 정리 4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라는 게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데 누가 위반해야 되지? 제일 먼저 초안 작성하는 자, 위반권자.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로 나눠지는데 초안은 누가 작성하니? 원칙은 자기 관역에서는 자기가 위반합니다. 누구는 뭐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소. 바로 관역의 장들이 원래 위반권자죠. 근데 뭐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최고답방의 국장이 직접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위반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때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직접 위반해야 되고 또 하나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서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하는 거. 그거는 누가 직접 할 수 있다? 국장이 자기가 직접 위반할 수가 있다라는 예외가 있죠. 근데 이 위반권자들한테 도시군 관리 좀 위반해 주세요라고 위반을 뭐 하는 게 있다? 제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누가 제안할 수 있죠? 도시군 관리 좀 위반해 달라고 제안하는 자 두 사람,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포함 이런 데서가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은 도시군 관리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때 제안서 들어갈 때 반드시 뭘 첨부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요. 위반 제안 들어갈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도시군 관리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라는 걸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위반 제안을 건 어떤 것만 위반을 제안할 수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5가지만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그 5가지가 뭐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해달라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해달라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 좀 해달라고, 또 산업유통 개발 진인지구 지정 변경 좀 해달라고, 또 여기에 용도지구를 지정하는데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뭐로도 하지 말고, 그것 좀 도시군 계획조례 같은 거로 정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거 정하지 말고 뭐로다 대체한다? 지구단위로 대체해달라고.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데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중림의 규모 등의 제한을 한마디로 무슨 제한을 한다? 이걸 건축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 건축 제한을 뭐로도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조례로 하거든요. 그 건축 제한을 조례로 정했는 그거 적용하지 마시고 뭐로다 대신한다? 지구 단위로 대체해달라고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용도지구를 지정하는데 여기서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같은 행위 제한은 뭐로 하지 말고 조례에 있는 거 정하는 거 거기 있는 거 정하지 마시고요. 지구 단위로 따로 수립해서 지구 단위로 대체해달라고, 그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주민들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변경, 요거를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만 있다? 5가지. 기, 지, 산, 태, 입. 그랬죠? 그래서 기지산에 가서 대입시험 공부를 한다. 대입시험 공부는 어디 가서 했다? 기지산이라는 산에 가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지산에서 대입시험 공부를 한 5가지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위반 제한하러 갈 때 주민들이 그냥 빈손으로 가가지고 여기 위반 좀 해주세요 라고 제안하면 될까? 안 됩니다. 뭘 가져야 돼? 거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일정한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얼만큼 동의받을까? 자,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할 때만 도로 만들어주세요, 공원 조성해주세요, 학교 지어주세요, 이때만은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들 지산대입 4가지 있죠? 그건 한마디로 나머지라 부르고, 그 지산대 나머지는 얼만큼 동의가 필요하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그런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때 면적 계산할 때, 토지 면적 계산할 때 국구인지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예, 국구인지는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외우는 방법은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그래서 이 분자만 외우면 돼. 기사나이, 기사나이 해서 기사나이는 몇 살? 이렇게 하죠. 저 백마를 타고 오신 저 백장님, 그 백마를 타고 오신 왕자님 있죠? 저 왕자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 기사나이는 몇 살이지? 기사나이라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위반의 제한이 들어오면요, 그 제한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검토 결과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거는 여기만 그린 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공법의 공통점입니다. 제한이 들어오면 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다시 그 제한한 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주라 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는 언제까지 그 결과를 통보해 줄까? 원칙, 제한이 들어왔으면 그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제한일로부터 원래는 45일 내 결과 통보해 주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날까?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이렇게 내면 제한일로부터 45일에 검토를 통보해야 되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최장 7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왜냐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45일에다가 30일을 더할 수 있잖아, 연장. 그러면 합쳐서 최장 75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비용 부담을 시키겠대. 누구한테? 그 제한한 자들에게. 야, 여기다 도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입안해 줄게. 근데 말이야, 도로 만들려면 여기가 지질조사도 해봐야 돼요. 땅이 혹시 땅속에 무슨 이런 큰 암석 덩어리가 있어서 거기 공사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저기 땅속에 빠져가지고 꺼져가지고 속에 어떤 동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동차 지나가다가 또 그거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런 지질조사해야 되는데 그 비용 들어가는 거 너희가 좀 부담할래? 그러면 내가 뭐 할게?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그 비용이야. 제한자와 협의해요.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너희들이 좀 부담할래? 그러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한자와 협의해서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얼마큼을 일부만 부담시킬 수 있다면 안 돼요. 전부도 부담시킬 수 있어.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제한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매년 시험 문제 나는 위반의 제한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정리 5번 도시군 관리계 결정. 자, 이 결정도 거의 매년 시험 문제 하나는 꼭 나요. 첫째, 누가 결정하지? 이 결정권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은 누가 결정권자죠? 중간대빵입니다. 중간대빵 누구죠? 시도지사들이 결정권자입니다. 다만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결정하지 않고 대도시장이 지가 직접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 명 있다? 3명. 첫째, 국장, 두 번째, 해수장, 세 번째, 원래 이반권만 갖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수들이 지들이 직접 이반권만이 아니라 결정권도 가질 수 있대요. 그래서 결정권자 예외적으로 3명, 국장, 해수장, 시장수. 그 중에 국토교통장은 언제 지가 결정할 수 있죠? 3가지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야. 국회, 시 이렇게 보세요.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국장, 자기가 직접 결정권자가 됩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 개발지향구역 지정 변경은 국장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죠? 해위자리 무지막지하게 심한 지역, 웬만한 건 개발하지 못하는 지역, 그린벨트죠? 그런 지역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니까 아무나 지정하지 말래. 시도사, 대도시장 이 급 갖고는 지정할 수 없대. 그럼 누가 지정하래? 최고대빵, 국장, 너가만 지정하라 하는 게 개발지향구역 지정 변경. 또 시가와 주정구역은 원래는 누가 지정권자 되냐? 원래는 시도지사들이에요. 그래서 시가와 주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은 시도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단다? 국장이 이 사람이 직접 지정권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시가와 주정구역은 시도사가 지정권자가 되는 것이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만 국장이 지정권자가 된다는 것 둘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정하죠? 말 그대로 수산자 들어가는 장관이야. 그럼 수산자 들어가는 장관이 누구죠? 해양수산부 장관, 바로 해수장,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만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시장구수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 이반권밖에 없어요. 원래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은 누가 하죠? 도지사가 하는 거야.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구수는 초안만 작성하지 확정시키는 건 도지사한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래. 그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시장구수가 결정권자가 즉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도시군관리가 지가 직접 결정할 수 있을까? 시장군수 자기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그거는 누가 직접 지정 결정권자가 된다? 시장군수 지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자기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은 시장군수 지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있어. 지구단위구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뭐로 지정됐어요? 지금 원래 용도지역 위에다가 이미 뭐가 지정됐는데 거기에 용도지구 여기 용도지구가 지정됐었는데 이번에 이 용도지구를 뭐 한답니까? 폐지한답니다. 그럼 용도지구를 폐지한다는 것 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같은 해위제한도 소멸되는 거잖아. 구역을 폐지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해위제한만은 폐지시키지 않고 살려두겠대. 뭐로 살린대? 요거 해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구단위로 대체하려면 여기를 뭘 지정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되죠.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련된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거. 그건 누가 결정할까? 그건 역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니까 항상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건 시장군수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자, 핵심적인 6번으로 넘어갈까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 시의 효과.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 시 됐어. 어떤 효과가 있지? 이거는요. 관여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지정고시의 효과란 뭐 지정의 효과란 말이 없습니다. 지정공고의 효과 없어. 왜요? 관여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민들에게 직접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계획이야.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뭐가 없단다? 그 효과가 관련된 건 없습니다.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직접적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첫째, 그럼 효력은 언제 발생하니? 효력 발생 시기죠.
자, 여기가 뭐로 정했대?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의 결정곳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언제부터 일반 상업지역이란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의 결정곳이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바로 뭐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해야 되지. 다음 날 이런 말을 쓰면 틀린다는 거. 웬만하면 공법이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뭐죠? 뭐한 날, 어떤 때는 뭐한 날의 다음 날. 그는 뭐 하루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무슨 날, 무슨 날의 다음 날? 이는 뭐게 어떤 날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어디는 뭐한 날의 다음 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 다음 날이 들어가는 안 되나 참 힘들은데 워낙 이게 많아가지고 이걸 구분하기는 뭐 정리 없고 그때그때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하지 그 다음 날 하면 틀린다는 거 여러 번 시험 문제 하나 썼습니다. 자, 두 번째 기존사업의 계속성 여부. 무슨 말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할 당시에 이미 그 안에서 일정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있었어. 공사하고 있었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뭐 할 수 있다?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 뭐가 지정됐을 때만? 시수구역이 지정됐을 때만. 무슨 구역? 시수구역. 무슨 약자죠?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 용도구역 5가지 중에서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만 지정고시 되면 그 지정고시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3월 내에 원회대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여기가 시가와 주정구역이 지정됐어. 그러면 그때 그로부터 3월 내에 원회대 나 지금 이렇게 공사하고 있었어요 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지형도면이라는 게 뭐죠? 지적이 표시된 지도에다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요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게 어디서 어디까지 그런 결정이 된지 그걸 지도에다 그려주는 것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되죠? 그 계획에 대해서 제일 잘하고 있는 자 바로 초안을 작성했던 이반권자들이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다만 이반권자 중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는 이반만 하고 결정권자는 누구죠? 도지사가 결정하잖아.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가져간다? 도지사한테 가져가서 뭐라고 하죠? 이것 좀 승인해 주세요 라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도지사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가 가져온 지형도면과 자기가 고시한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둘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면 며칠 내 30일 내 승인하여야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핵심 정리 6번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 7번 넘어갈까요?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 자, 이제 용도지역으로 다 지정하는 절차들은 끝났고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 같은 거 세부적으로 들어가자. 먼저 용도지역의 종류가 원래 나와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는 4가지. 도관, 농작,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 하는 게 먼저. 다시 도시지역은 주상공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총 세분화시키면 용도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21가지가 있다는 거. 그 21가지에 대한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걸 전제로 해놓고. 그럼 여기는 뭐죠? 그런 21가지 용도지역 왜 만들어 놨습니까? 사람들 보고 구경하라고 만듭니까? 아니죠.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 21가지를 지정하려고 그런 용도지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어떤 절차에서 지정할까?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은 뭐 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따라서 여기를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을 수립하면 돼?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그럴까? 아니요.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지 않고도 용도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별한 예외 특례라고 한단다.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죠.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도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정의제와 결정고시 의제라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지정된 거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바로 바다인 공유수면에 매립 목적이 바다를 매립하는데 목적이 뭐죠?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동일하더라. 자, 매립하고자 하는 바다 옆에 있는 육지가 농림지역이었어서 농사짓는 지역이야. 근데 바다도 매립해서 농사짓는 농림지역을 하고 있을 때 매립 목적이 같죠? 그러면 언제부터 매립준공 인가받은 날로부터 그 지역은 매립한 지역은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체 없이 고시라는 건 따라야 됩니다. 이때 지정된 거로 본다 해야지 지정 고시된 거로 본다면 틀려버립니다. 고시된 것까지는 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지체 없이 고시라는 걸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특례가 아닌 원칙으로 가. 매립 목적이 달라. 매립 목적이 같을 때가 아니야. 아까는 매립 목적이 같을 때만 그랬잖아. 그럼 매립 목적이 달라. 여기는 농림지역인데 이 매립하는 곳은 도시역을 하고 싶어. 매립의 목적이 다르죠? 또는 매립하는 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자동적으로 이웃하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따로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립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둘 이상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이웃하는 경우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용도적을 별도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 요까지가 지정의제. 자, 결정고시 의제. 첫 번째, 도시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형으로 본답니다. 어떤 경우에? 바로 5가지. 항어산, 택전. 항어산, 택전. 5군데 구역을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도시역으로 결정고시형으로 한답니다. 첫째,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때도 조심할 건 항만구역을 지정했다고 다 도시지역이 아니고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자, 항만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그 주변이 전부 다 이미 도시지역으로 돼 있고 여기를 항만구로 지정하면 그 지역도 도시지역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역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산업단지는 3가지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 3군데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역으로 결정고시역으로 봅니다. 단 농공단지 같은 건 도시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조심합니다. 또 택지개발조치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되는 순간 도시역으로 결정고시역으로 봅니다. 또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적 발전소 부지를 지정하면 거기도 도시역으로 보는데 단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구역은 도시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2가지는 제외. 자, 또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형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농림지역으로 어떤 경우에 관리지역이란 용도적 위에다가 이번에 뭐가 정됐죠? 농지법에 나오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했대. 관리지역이란 용도적인데 이후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했대. 그 농업진흥지역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관리지역에 있는 산림 중 나무들이 우거져 있죠. 거기를 이번에 뭘 해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더 이상 역시 관리지역이 아니라 그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 2가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라고 본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으로 결정고시라고 보는 이 2가지 차이점을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핵심 내용이 7번에 관한 내용이죠. 자, 핵심 내용 8번 용도지역에서의 검표율, 용적률 제한 이런 게 나오잖아. 자, 이것도 시험 문제 거의 돌아가면서 검표율 한번 나오고 용적률 한번 나와요. 21개 용도지역마다 시행령상 검표율 몇 % 이하로 잘하는 그 제한이 있죠? 바로 21개 용도지역마다 검표율은 얼마죠? 55, 66, 57, 98, 87, 777, 222, 224, 22, 55, 66, 57, 9887, 777, 222, 224, 22 21개를 이런 식으로 암기하라 그랬었죠. 그리고 21개 용도지역마다 또 뭐가 있단다? 용적률 제한이 있었죠. 그 용적률은 상한선만 외우라 그랬는데 그것도 순서대로 상준공주, 녹관농자, 상준공주,
관농자는 한꺼번에 붙어. 그래서 상준공주, 녹관농자. 그래놓고 여기서 조심할 건 녹지적 중에 보전 녹지적은 80으로 내려가고 관농자 지역 중에 관리 지역 중에 계획 관리 지역 있었죠? 그 계획 관리 지역은 100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80과 100에서 서로 트레이드가 이루어져. 그래서 100이 했던 보전 녹지역은 80으로 내려가고 80이었던 계획 관리 지역은 100으로 올라오는 서로 하나씩 바뀌는 게 있다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최대 1500, 준주거지역 500, 공업지역 400, 나머지 주거지역 300. 이것도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상준공주, 녹관농자 여기까지. 자, 핵심 내용 9번 미지정, 미세분,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고 나죠. 여기 미세분, 미지정, 미세분 지역이 뭐죠? 자, 용도지역은 총 몇 가지가 있는데 21가지가 있는데 아직 여기는 무슨 용도지역을 할 것인지를 지정하지 않았어. 원래 용도지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구를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도시군 관리구로 여기가 무슨 용도지역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을 뭐라 부른다? 미지정지역. 그 미지정 용도지역에서는 뭘 적용할까? 그 안에서 어떤 건축물 짓지? 건축제한. 그때 얼마나 뚝딱해지지? 건폐율제한. 얼마나 축적빵빵해지지? 용적률제한. 건축제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제한을 적용할 때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떤 용도지역에 있어서 그 건축제한 등을 적용할까? 어떤 용도지역? 가장 용도지역 중에 해위제한이 심한 지역 어디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그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에 관한 규정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어디에다가? 미정지역에다가. 그럼 두 번째, 도시지역은 총 16가지로 세분화 되는데 도시지역은 다 세분화시키면 16가지 나와요. 근데 아직 뭐라면 됐어? 도시지역 하면 됐지. 아직은 세분화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시지역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행위, 건축제한을 적용할까? 그거는 도시지역 중에 가장 행위제한이 심한 거 바로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걸 적용하고 미세분된 관리지역에 관해서는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분된 도시지역은 보전 녹지지역, 미세분된 관리지역은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 정리 9번. 다음 핵심 정리 10번부터는 이제 용도지역 말고 두 번째 용도지구, 용도지구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